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의 일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 한월 출판사 이영경 작가님의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입니다. 제가 요즘 기후를 주제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읽게 된 책이고, 학생들과 공유할 꼭지,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꼭지들과 문장을 몇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3장, 모든 소비에 따라오는 온실가스의 일곱 번째 꼭지, 에코백과 텀블러는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입니다. 2019년 여름 환경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서울시청에서 청소년 기후변화 연설대전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그레타 툰베리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요.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오른 15명의 쟁쟁한 청소년은 각자가 준비한 내용을 청중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현장에 모인 500여 명의 청소년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많이 공감을 얻어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연설 주제는 바로 텀블러였습니다. 내 인생의 텀블러, 그 연설의 제목입니다. 연설자는 제목처럼 수많은 텀블러를 사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의 텀블러를 소중히 사용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념품으로 텀블러나 에코백을 나누어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일회용품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 다회용을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입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많은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으로 텀블러와 에코백을 판매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획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비해 두었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다회용 컵을 갖고 싶은 욕구 등 예쁜 텀블러나 에코백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 등 결국은 소비량이 늘고 내가 가진 텀블러와 에코백의 숫자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텀블러와 에코백은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보다 생산하는 데 자원도 많이 들고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친환경 용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품을 최대한 여러 번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함께한 실험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과 텀블러를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해 보니 텀블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13배, 종이컵과 비교하면 24배나 되었지요. 하지만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비교해보니 종이컵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텀블러의 5.7배, 1년 후 10배, 2년 후에는 15.9배로 그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졌습니다. 즉, 사용기간이 길수록 텀블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텀블러의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스테인리스인지 고무가 섞여 있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비교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텀블러 생산과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속과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텀블러의 경우에는 서로 분리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나중에 폐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래 쓸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텀블러를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텀블러의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면 결국 대부분 쓰레기가 되고 말 테니까요. 그러나 텀블러와 에코백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야 생산할 수 있고 물건을 팔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듭니다. 텀블러가 집에 10개가 있어도 또 다른 텀블러를 갖고 싶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욕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텀블러가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세요. 또 에코백은 몇 개나 있나요? 하나를 오래오래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나에게 너무 많은 친환경 제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소비를 부추겨 더 많은 친환경적인 척 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마케팅을 가려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 4장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책임의 6번째 꼭지, 젠더로 보는 기후 불평등입니다. 젠더 불평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젠더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젠더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특징, 즉 성 역할, 성 정체성, 사고방식, 행동 양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바로 이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남성과 여성 중 누구에게 크게 다가올까요? 2020년 10월 영국의 환경 전문 사이트 카본 브리프는 130개의 연구 중 89개, 89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198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발생한 자연재해만 살펴보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여성과 아동의 수는 남성 사망자 수보다 14배나 많았습니다. 1991년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자의 90%,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망자의 75%가 여성입니다. 2003년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1만 5천여 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여성이 70%에 달했습니다. 가뭄이나 사막화, 홍수나 태풍, 전염병 등은 여성에게 그 자체로서도 가혹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저소득 국가의 여성에게는 더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저소득 국가의 여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집니다. 학업의 기회를 빼앗기기도 하고 가정을 돌보는 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후난민의 80%가 여성이라는 유엔의 보고를 보더라도 기후위기가 여성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풍이나 가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을 때 여성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까지 떠안으면서 더 많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지요. 한국의 상황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농촌에는 여성 농민의 수가 남성 농민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남성 농민은 기계로 할 수 있는 벼농사를 주로 한다면 여성 농민은 주로 밭농사를 담당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작물을 드는 등 무리가 가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농민의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남성 농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농사일이 끝나면 가사노동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의 가사노동 시간은 평균 4.7시간이지만 남성 농민은 0.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농민의 중요성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도 훨씬 적습니다. 도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학교에 가지 않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남성은 10배 증가하는 사이에 여성은 44배나 증가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의 일자리 역시 남성은 31% 감소했지만 여성은 70%나 감소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자주 마주치는 수도나 가스 검침원, 청소 노동자 등도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피해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지만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회 불평등과 함께 나타납니다. 젠더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일 저녁 텀블러를 씻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꼼꼼하게 하는 등의 착한 실천 역시도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남성에게 더 많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후 위기의 피해는 여성에게 더 크지만 결정 권한은 적은 이 상황도 기후 불평등 현장의 하나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 속에서 젠더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 6장 매일 행동 알고 말하고 행동하기의 세 번째 꼭지 함께 만들어가는 기후 행동입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여 기후 행동을 키워나가고 있다면 이제는 익숙한 시야가 아닌 다른 시야에서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 가 봅시다. 먼저 제안하고 싶은 행동은 광고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광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 휴대폰을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새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어집니다. 작년에 구입한 옷도 올해는 유행이 지나 입기 싫습니다. 식물 재배기, 화장품 냉장고, 빨래 건조기와 같이 과거에는 없던 전기 제품들이 개발되고 살 것을 유혹합니다. 그뿐인가요? 밤 10시만 되면 쏟아지는 치킨 광고와 라면 광고는 자연스럽게 침이 고이게 만듭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9,900원짜리 티셔츠는 싸고 예쁘다는 생각에 집에 티셔츠가 넉넉히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지요. 이런 광고가 소비를 늘리고 기후위기를 더 심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행동은 기후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갖는 귀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수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매일 소식이 담기는 뉴스에서도 다양한 정책 변화가 들립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책이나 공약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항상 정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틀린 방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기후위기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관련 정보를 담은 책과 영상도 많아졌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도 기후 문제에 귀를 여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제안하고 싶은 행동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입입니다.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힘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알고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함께 행동할 것을 청해야 합니다. 함께 석탄 발전을 멈추라고 말하고 공항 건설을 그만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기후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것이 더 유리할 테니까요. UNEP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치인과 산업계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동이라고 제안합니다. 기후위기를 말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외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또 커져야 우리에게 필요한 기후위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기후위기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의 단체를 찾고 후원하며 소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행동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행동은 함께 연대하는 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은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규모 시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멸종 저항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트럭을 막는 등 과감한 시위를 벌이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서울 광화문이나 대학로에서 대규모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은 기후위기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연대하며 먼저 내미는 손이 필요합니다. 연대의 손은 이렇게 함께 길에 서야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생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소중한 연대입니다. 개발로 파괴되는 현장을 지키는 행동,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살피고 기록하는 행동, 탄소 배출을 돕는 산림을 보존하고 나무를 심는 행동, 폭염과 한파로 여름과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산업, 교통, 건물, 가정 모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불평등과 차별, 자원의 착취, 식량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근본적인 이유를 바꾸지 않으면 전례 없는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과 연결고리를 바꿀 것을 권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라는 과학적 원인으로만 기후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정의의 눈으로 기후위기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그 열쇠를 돌리는 힘입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